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엔 이 곧 발표될 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내용에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로 알려진 이 친여 성향의 부동산 전문가들마저 입장을 바꿔서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말이 달라졌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천천히 팔아도 됐던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솔선수범하셔서 또 매수자 배려까지 하시면서 매매를 하셨다. 뭐가 좀 엉킨 것 같아요, 대통령이. 스텝이 꼬였다, 뭐 이런 얘기죠. 완전 꼬인 것 같아요. 네. 현재까지 패턴으로 가면 문재인 투만도 못하죠. 저도 이제 포기 상태가 된 거예요. 제가 이미 대안 다 줬거든요. 네. 10개월 전에. 그거 보고가 안 됐나 봐요. 직접 대담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호위무사들이 주위에서 엄청 맡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이번 이재명 대통령한테 기대를 했는데 국민들한테는 저도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고 기성세대로서 특히 청년 신혼부들한테 더 사과드려요.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친여 성향의 이제 부동산 전문가로 분류됐던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꼬인 것 같다 이렇게 쓴소리했습니다. 저 의미는 뭔지 어떻게 배경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참 저는 이게 좀 전에도 이제 이광수 씨가 나와서 유튜브 대통령이 즐겨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을 뭐 유튜브들 의견을 듣고 물론 뭐 본인이 그냥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걸 공개화해버리면 네네. 저게 상당히 이제 무게가 실려버리고 또 저기로 다 몰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이라는 게 굉장히 공신력을 갖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지금 청와대 TV에 직접 출연해서 대통령의 집 이거 한 것을 본인이 직접 해명하기도 했어요. 예. 자, 그리고 그동안 이분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부동산 정치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또 호위무사 때문에 대통령 옆에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면 이 불신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지난번 토론회 같은 경우에 보면 대통령이 이미 취임할 때 절대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 자, 그리고 공급이 없이 세금만 지금 하는 이 부동산 정책 실패한다는 거는 이미 다 검증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날 나와서 재건축 재개발 그거 뭐 별로 효과 없다. 라고 하면서 세금 문제만 잔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왔던 질문자들도 대부분 다 친여 성향의 대통령 정책을 지지하는 분들만 나왔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는 전혀 반대의 반응이거든요. 대통령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또 본인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결국은 시장이 정부를 이겨가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시장이 정부를 이겨가는 상황이라는 진단까지 내려주셨는데 일단 그 모든 시청자 여러분 또 국민들이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고가주택 보유세 강화에 담길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데 부동산 세제 개편안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이 보도가 된 그런 것대로 나올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과연 어떤 방향이 돼야 한다. 그대로 나오면 이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건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서? 맞습니다. 지금 심각한 게 서울 아파트 지금 주간 아파트 동향을 보면 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면 77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서울 지역 아파트 상승률 1위, 주간 기준 1위가 강남이 아니라 중량구입니다. 그러니까 세제 개편 앞두고 고가 아파트는 관망세지만 풍선 효과, 네. 상대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고세 아파트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들 공급에 뽑으려고 하는데 정부는 규제의 전쟁 시즌2가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특히나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그런데요. 근데 지금 세제 개편 방안을 보게 되면 보유세 강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3배,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했을 때 3배가량 인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고가주택 아마 이제 공시가격 한 32억 원 내외가 될 텐데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는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낮춰야 되는데 거래세 낮춘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은 시장을 움직이는 게 30대 실수요자입니다. 투기자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보유세가 이 상태대로 뭐 두세 배 이상 오르게 되면 아마 이제 이 세금 부담을 견디기 위해서 집주인들이 세금을 전가하는 네네. 이런 전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근데 현금 소득이 많지 않은 장기 보유 1주택자도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주택값이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오르면 보험료가 오르고요. 예.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지 다음 주 발표될 세제 개편안을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